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POP 데모넌토스 해외 엄청난 흥행, 국내 관객은 외면이란 제목의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넷플릭스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넷플릭스 드라마 영화를 본다는 자체가 불법 시청을 의미하거나 홍콩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회 서버로 시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제목을 보면 중국 더우반에 올라온 K-POP 데모넌토스의 평점 6.6점을 가지고 중국에서는 외면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중국의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었다면 중국인들이 이 영화를 외면했을까요? 중국의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었다면 그들의 순위를 알 수 있는 대조군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중국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세 나라입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입니다. 이 세 나라의 오늘 날짜 플리시페트로 순위를 살펴보면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도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었다면 이런 성적을 내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의 유튜브라 불리는 비리비리의 K-POP 데모넌토스 영상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외면당하고 있다는 말은 허언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과 일본은 K-POP 소재의 인기가 오를수록 자신들은 아시아권을 벗어나 전 세계에서 이런 인기를 단 한 번도 누려보지도 못하면서도 한국의 인기를 애써 희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중국 언론은 K-POP 데모넌토스와 일본의 넷플릭스 뮤직 드라마 유리심장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어이없는 기사를 씁니다. 일본 유리심장은 아시아 몇 개국에서 잠시 1위에 올랐다 급속도로 순위에서 사라진 그냥 평범한 드라마이고 마이 드라마 리스트에서 8.6점으로 평점은 높지만 이 드라마의 댓글을 보면 600개 정도의 댓글밖에 달리지 않습니다. 결국 몇몇 마니아층만 이 드라마를 봤지 K-POP 데모넌토스와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컨텐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 또한 K-드라마가 전세계 신드롬을 일으킨다는 일본 언론의 기사에 요즘은 K-드라마보다 C-드라마가 더 재미있다라는 댓글이 은근히 많이 보입니다. 이 두 국가의 한류를 질투하는 신홍위병 세력과 내두익들은 한류가 강할수록 중국은 일본은 중국을 바라보며 위안을 삼는 듯 보입니다. 일단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와 유명 가수 브루노 마스의 합작곡 아파트, 이 곡은 2024년에 발표한 첫 번째 솔로 앨범 로제에 수록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발표되자마자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여러 기록을 세우며 한때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은 항상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미국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며 심지어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큰 노력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미국인들도 K-POP 문화의 핵심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 7년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번 문화교류에서 소니픽처스가 제작한 미국 애니메이션 무협 액션 어드벤처 영화 K-POP 데모넌토스가 6월에 넷플릭스에 출시되었습니다. 영화는 한류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대결을 그린 영화입니다. 7월 30일 기준으로 이 영화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조회수는 2억 1천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영화는 해외에서 선풍적인 열풍을 일으켰고 전세계 여름 시즌에 인기 화제가 되었습니다. K-POP의 운영 모드로 돌아가면 앨범 발매는 아이돌 아티스트의 핵심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은 컴백을 위한 사전 준비, 앨범 발매, 예능 프로그램 및 온라인 홍보, 노래 무대 공연, 사인회, 콘서트 개최, 다음 컴백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많은 팬들에게는 이 절차가 이미 매우 익숙합니다. 어떤 아이돌 연예인들은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1년에 여러 번 컴백하고 다른 이들은 마치 세상을 구하기 위해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처럼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한국 걸그룹 헌트릭스는 루미, 미라, 조이가 멤버입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노래도 잘 부르고 손짓 발짓 사이에서 무한 매력을 발산하는 그녀들. 그러나 콘서트 1시간 전 3명의 멤버는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고 그녀의 항공편은 이미 항로를 벗어났습니다. 파업일까요? 영화의 줄거리가 체계적이고 일부 줄거리 전환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간결하고 직설적인 서사 방식은 여전히 청소년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문화도용 문제로 인해 광범위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영화에는 중의학, 비파, 중국 매듭과 같은 많은 중국 요소가 융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중국 문화에 대한 은밀한 침입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화의 사운드 트랙을 무시할 수 없으며 그 세뇌된 노래와 가무 장면은 서사적인 부족함을 적절히 보완합니다.
영화의 사운드 트랙은 골든, 소다팝, 유어 아이돌로 전세계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그중 골든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이어받아 13년 만에 영국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K-팝 곡이 되었습니다. 출시 초기부터 가상 아이돌 그룹은 리얼월드 한국 가수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리메이크, 커버, 리액션을 통해 영화를 응원했습니다. 이는 또한 K-팝 문화의 결속력을 보여주며 특히 문화적 이익과 관련이 있을 때 한국 가요계의 단결은 세계의 강력한 에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영화는 몇 가지 결함이 있지만 감정적 측면, 음악작품, 시장 반응 모두 큰 성공을 거두어 찬사를 받는 상업 명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화와 TV가 K-팝과 J-팝을 만나면 히트곡이 탄생합니다라는 제목의 또 다른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영화와 TV 작품의 보급 논리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TV3나 영화의 인기가 스크린에만 국한되었고 OST는 단순한 줄거리를 돋보이게 하거나 분위기를 꾸미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음악과 대중문화는 점차 영화와 TV 프로젝트의 제2의 엔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최근 히트작 2개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헌터스와 일본 드라마 하트 오브 글라스가 이러한 추세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는 판타지 모험 애니메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실사 청춘 드라마입니다. 두 작품은 스토리 자체만으로도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원 차트, 팬문화, 오프라인 공연 등에서 2차적인 흥행을 이끌어내며 영화와 TV가 음악을 통해 어떻게 국경을 초월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6월 20일 공개되자마자 빠르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첫날에만 무려 920만 뷰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93개국 국가 및 지역에서 톱10 차트에 진입했고 한국, 브라질, 프랑스, 멕시코, 필리핀 등 33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애니메이션 영화의 영향력이 영화적 경험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영화 속 가상 아이돌 그룹 헌트릭스의 등장은 그들이 음악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화의 사운드 트랙 K-팝 데몬헌터스는 빌보드 200에서 2위로 데뷔했고 7곡 모두 빌보드 핫100 차트에 올랐습니다. 타이틀곡 골든은 몇 주 연속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포티파이 청취자 수는 블랙핑크를 빠르게 추월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K-팝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가상의 밴드 템블랭크의 오리지널 앨범 글래스 하트는 시리즈 발매 당시 일본, 대만, 홍콩, 태국, 애플뮤직 앨범 차트 1위로 데뷔했으며 실물 앨범은 일본 주간 판매 차트 톱10에 꾸준히 진입했습니다. 시리즈의 인기에 힘입어 주연배우 사토 타케루와 그의 동료들은 캐릭터 밴드 템블랭크의 멤버로서 한국, 대만, 홍콩에서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진행하며 시리즈의 인기와 음악을 오프라인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런 종류의 더블라인 돌파구는 당연히 최고 음악팀의 지원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K-팝 데몬헌터스의 음악 부분은 BTS와 블랙핑크의 많은 히트곡을 프로듀싱한 베테랑 K-팝 프로듀서인 테디 박과 린드그렌이 프로듀싱했습니다. 글래스하트의 사운드 트랙은 늑대아이 아메와 유키를 비롯한 수많은 영화와 TV 시리즈의 음악을 작곡한 타가기 마사카츠가 작곡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팝 데몬헌터스이든 국내에서 개발된 하트 오브 글래스이든 이 모든 작품은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스트리밍 시대의 음악은 영화와 TV 프로젝트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적인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중국 관객의 관점에서 보면 두 작품의 내용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더반 평점이 각각 6.6점과 6점에 불과한 K-팝 데몬헌터스와 유리심장은 논리성과 스토리 완성도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관객들은 이미 OST에 대한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과 2차 창작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 시장은 OST 확산을 위한 자연스러운 토대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드라마 플러스 음악이라는 듀얼 엔진 접근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넷플릭스의 크로스오버 성공을 재현하고 중국 내에서 영화와 음악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 드라마가 하트 오브 글라스처럼 한정된 음악이나 가상의 아이돌 그룹을 직접 만들어내고 음반 발매와 오프라인 투어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드라마, 노래, 퍼포먼스의 입체적인 전개를 통해 히트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음악은 더 이상 영화와 텔레비전에서 단순한
보조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트래픽 엔진이 되어 영화 텔레비전 콘텐츠의 제2의 성장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결국은 중국도 일본의 J-POP 데모넌터스처럼 C-POP 데모넌터스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결론 같습니다. 두 국가가 착각하는 것은 K-POP 데모넌터스가 지금 이 시기에 등장해 국제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K-POP이 지금 전세계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가 바라보지도 않는 J-POP이나 C-POP으로 백날 영화 드라마를 제작해봤자 일본과 중국 국내용 컨텐츠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앞에 K-POP의 인기가 없었다면 K-POP 데모넌터스는 탄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